오늘은 도면을 보면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도면이 건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일단 설명해 주시죠. 일단 도면이라고 하는 건 건축의 언어예요. 언어. 네, 왜냐하면 건축의 도면이 다 그려지면 시공사한테 넘겨지고 그 시공사가 그 도면을 가지고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도면이 쉽게 그려진 거는 우리 그 왜 프라모델, 아동들 프라모델 있죠. 1번은 2번에 찌른다, 2번은 3번에 조립한다, 이런 거. 그게 도면인 거예요. 그만큼 쉽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게 사실 도면이거든요. 근데 어렵게 하게 되면 이제 시공사도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이게 뭔지 자꾸 물어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임의적으로 시공사가 하게 되면 또 건축사와 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도면이 굉장히 잘 구성이 되고 그려져야 제대로 된 집이 지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도면이 종류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지 한 가지인지.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계획을 하면 네. 계획 설계라고 해서 이제 뭐 디자인 이야기 나오고 이 집의 어떤 공간이 이렇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도면이 이제 계획 도면이고, 이제 기본 설계라고 해서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도면의 수준.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구현할 수, 그러니까 끝까지 법적으로 아무 무탈 없이 그냥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면이 이제 허가 도면 혹은 기본 도면이라고 하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허가 도면 정도만 해도 집을 다 지을 수는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 테크니컬까지 가게 된다면 네.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교한 그렇죠. 도면이 있는 거네요. 네. 근데 그런 도면이 있어야 전기집 혹은 패시브를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전기집 패시브 하우스는 네. 꼭 테크니컬 도면까지 그렇죠. 가야 되는. 네. 한번 보실까요? 네네. 네. 일단 예전에 우리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네. 그 단열재. 네. 단열재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막 결로 곰팡이가 생겼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단열재를 어떻게 부착하냐, 그리고 어떤 두께로 어떻게 부착하고 뭐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부착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건축사 사무소가 하는 도면이에요. 이 도면은 그냥 일반 설계하는 허가 도면. 허가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린 도면은 이래요. 저희가 그린 도면은. 자, 일단 보시면 글자의 뭐겠어요? 글자의 양이 다르죠? 네, 뭐냐면 이 글자 하나가 사실 돈이에요. 예, 근데 기능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도면은 기능에 돈이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공사가 원 없이 자유롭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감리도 편해요. 요거만 보면 되니까. 하지만 이런 도면을 받게 되면 감리도 불편한 거예요. 이거 다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하나 다 봐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도면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열재를 어떻게 부착하느냐? 보통은 이제 미미님이 좀 이해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이게 콘크리트랑 이게 단열재예요. 이게 단열재고, 콘크리트랑 이렇게 한꺼번에 단열을 치는 걸 일체형 타설이라고 해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건 이해하시죠? 네. 근데 단열재를 같이 넣어서 타설하는 거, 그거를 일체형 타설이라고 하고요. 단열재를 넣고 같이 콘크리트를 같이. 네. 그러면 이제 요런 부분들이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해서 콘크리트 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그린 도면은 이제 후부착을 해요. 콘크리트 먼저 다 굳혀놓고 그 다음에 단열재를 이렇게 붙여라, 이렇게 후부착을 반드시 하라고 도면에 명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우리는 단열재를 어떤 것을 쓰느냐? 일단 7주 숙성한 단열재를 써라. 그 다음에 하부에는 물이 묻을 수 있으니 요 아이스핑크라고 해서 핑크색 단열재 보이시죠? 이 부분은 이제 땅과 밀접하게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왜 핑크색을 썼냐 하면 이 아이는 물을 잘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빗물이 떨어져도
어때요? 젖지가 않으니까 단열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땅 밑에 있는 단열재와 땅 위에 있는 단열재도 다르고, 오. 두 번째는 어떻게 부착하느냐. 이거는 크로스 핑거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 맞물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 맞물리듯이. 네네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착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테두리를 다 바르고,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발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리본 앤 뎁 방식으로 붙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리본 앤 뎁. 네. 그렇게 테두리와 모서리와 안을 다 붙여라. 이런 방식이고요. 이거는 그냥 콘크리트랑 일반 그냥 일체형 타사를 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시멘트 액이 흘러나온 거예요. 네. 콘크리트 액이. 이러면 이제 또 갈라진 건가요, 저기도? 갈라진 게 아니라 여기 틈으로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틈으로 시멘트 액이 흘러나온 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자, 우리가 결로 곰팡이 생각하면 그때 12.6도와 9.3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요 하얀 라인이에요. 하얀 라인인데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장롱이라도 하나 껴져 있으면 곰팡이 온도가 이쪽에 쭉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열 전달 저항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여기 표면이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 모서리에 요 곰팡이가 생기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단열재를 부착하느냐에 대한 방식, 그건 다 도면에 나와 있다. 예. 자, 그러면 저도 한번 투자를 할 겸 오피스텔을 하나 이렇게 쓱 보러 간 거예요. 네. 아니나 다를까 저희 또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로 네. 찍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부착한 방법이 이렇게 허옇게 드러나는 이게 열교로 인해서 다 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이런 거를 누가 사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좀 똑똑한 소비자들은 모르는 사람은 사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 사죠.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안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로로 인해서 곰팡이. 하자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면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부착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리본 앤 뎁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리본 앤 뎁 방식인 거예요. 테두리를 붙이고 요건 같은 단열재인데, 자, 이 환경하고 이 왼쪽 환경하고 오른쪽 환경은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환경에 다른 거는 이게 테두리를 붙었다. 그 차이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돼서 이제 그 그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불을 확 붙였는데 이 친구는 훌훌 잘 타고 이 친구는 안 타는 거예요. 안 타는 이유는 이렇게 안 타요. 이 친구 훌렁덩 잘 탔죠. 안 타는 이유는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착 방식을 이렇게 잘 붙이면 이것도 도면에 써줘야지.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리본 앤 뎁 방식으로 붙여라. 그러니까 산소가 이렇게 나갈 수 없게. 그렇죠. 완전히 그렇게 차단한다. 해야, 그렇게 해야 공기 불이 안 나요. 불이 나도 번지질 않는. 그렇죠. 이게 이제 비근한 예예요. 이게 의정부 화재고요. 이게 독일의 이제 화재 현장인 거예요. 요거의 의정부 화재는 여기 이제 이렇게 아까 도트앤 뎁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떡밥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산소가 공급되니까 훌훌 잘 타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 테두리에 이렇게 발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툭툭 발려져 있죠. 그러니까 타면서 얘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타는 건 자기 소화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니까 점점 안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착을 해라. 같은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착 방식을 이렇게 부착을 해야 된다. 그걸 어디에? 도면에 써줘야 시공사도 그렇게 시공을 하고 감리도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감리를 보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써 있지 않으면 안 하겠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진짜 이 도면을 보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그렇죠.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의 차이. 이게 뭐냐면 거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부착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거푸집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훅 불면 이제 벽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콘크리트를 이제 잡으려면 이 거푸집과 거푸집 사이에 이 쇳대 있어요. 쇳대. 네. 이걸 타이라고 해요. 타이. 그러니까
그 힘이 이렇게 터지지 않게 음. 콘크리트로 맞아. 인해서 이렇게 터지지 않게 이놈이 꽉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를 타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이게 일체형 타설로 하면 지금 요게 단열재고 이게 그 철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의 비율을 보면 전체 면적의 벽 면적의 한 비율이 0.0001%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얼마의 열교가 생기느냐 우리가 또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화강석부터 종이계 벽지, 여기가 실내고 여기가 실외인 거예요. 이거를 쭉 어셈블리 한 것에 대한 열관류율, 그냥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 정도의 열관류율을 계산하면 0.28이에요. 여기서 아까 우리 철이라고 한 거 있죠. 그 철을 비율을 넣어보면 0.33이에요. 그래서 나눠보면 17%의 열적 성능이 감소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롱패딩을 입고 젓가락을 다 쑤시면 17%가 빠진다고. 나간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부착범법에 대한 다른 이야기. 자, 그러면 열교로 인해서 우리 그 점 하나로 인해서도 17%가 빠지는데 아까 그 선이니까 더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젓가락이 아니라 이제 자크를 연 거죠. 추운 겨울날. 오픈을 한 거죠. 그렇죠. 오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부착하냐면 이게 콘크리트면 단열재가 1번, 여기랑 여기 1번, 여기 틈새가 있잖아요. 이 틈새가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또 다른 한 장을 이렇게 덧대면 열이 빠져나가지 않겠죠. 그리고 부착은 리보넨 대방식으로 해라. 그래서 2장을 붙여라. 크로스 핀 건. 이거를 어디에? 도면에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치지 않으면 시공사는 이렇게 하죠. 근데 하지 않으면 그냥 짓는 거예요. 예. 절대 안 하죠. 이제 이런 디테일하게 조금 더 들어가는 것 때문에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돈을 써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